2024년에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를 향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치러질 선거가 1월 13일에 있는 타이완의 총통 선거입니다. 친중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 아니면 친미 후보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서 타이완과 중국 관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타이완의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가 17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율이 31%, 또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의 지지율이 31%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3등인 중도 민중당의 커원저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3등 커원저 후보가 총통 선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 21%의 지지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49%, 약 절반의 지지자들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불과 24%의 지지자들만이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후보에게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의 커원저가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가장 최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1위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라이칭더는 반중 친미, 허우유이는 친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는 타이완 총통의 부총통으로 지금 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타이완을 지도하던 민진당 정권이 이어지는 그런 셈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차이잉원하고 라이칭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반중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중국과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채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후보가 된 라이칭더는 타이잉원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인물이죠. 라이칭더는 선거운동 단계인 지금은 노골적으로 타이완 독립 입장이라든지 반중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풍기는 이미지대로라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래 과거에는 타이완의 독립 그리고 반중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라이칭더가 했던 말대로 타이완 독립 기조 그리고 반중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면 긴장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진당 정권, 특히 차이잉원 정권이 잘못해왔느냐 하면은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타이완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라든지 또 평균 임금, 중위값 임금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집값은 너무나 비싼 상황 때문에 당연히 타이완 젊은이들도 많이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이 겹쳐서 차이잉원 정권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8년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방적인 우세를 누리지는 못하고 어쩌면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런 틈을 비집고 나온 것이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인데요. 허우유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젊은 층에 더 많은 이득을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타이완을 어떤 반도체 기지로 생각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운 입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TSMC라는 커다란 회사를 가진 타이완이 중국 쪽에 서게 된다면 수출 제한, 수출 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TSMC에서 당장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지는 않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국이 더 의심을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이득을 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진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어떤 민진당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외교 틀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해협은 바로 우리나라가 원유를 도입해오는 그런 어떤 생명줄이기도 하고 또 유럽을 향하는 우리 수출품들이 통과하는 그런 해협입니다. 이런 해협의 긴장이 높아져서 만약 해협이 봉쇄가 된다든지 아니면 양측에서 무역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타이완하고 중국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타이완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완과 중국이 멀어지는 것이 꼭 우리에게 득이다, 실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은 타이완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틱톡 같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측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타이완 선거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심리전이 있을 텐데 어떤 효과로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의 해 2024년 선거의 첫 스타트를 끊을 타이완 총통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국제뉴스, 경제뉴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